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자료를 가지고 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설명을 했었던 그런 주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제 짚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어떻게 얼마나 부를 늘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역시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42%인데 구독을 눌러주시라. 지금 걸렸으니까 꼭 좀 눌러주시라라는 거고, 이제 종 모양 버튼도 꼭 좀 눌러서 이제 알림 설정을 해주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저는 이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19년 4월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암호자산 투자를 해서 현재 초기 투자 대비해서 몇 배죠? 30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랑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 저는 이제 1년 반 동안 그 정도의 수익을 걷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암호자산이라는 시장은 그 사이클이 그 4년에 한 번씩 도는 그런 상승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19년에서부터 20년도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짜 엄청난 상승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비트장이 있었고, 그리고 알트코인 장이 몇 번 있었는데, 알트코인 장이 이제 그 한 번 있었거든요. 한 번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20년도 1월, 20년도 1, 2월이 알트장이 한 번 돌았었고, 이제 또 최근 또 이제 알트장이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이전에는 이제 18년도 1월, 17년도 말에서 18년도 1월, 그리고 17년도 3월 이렇게 알트장이 있어 왔는데, 이 알트코인장이 제대로 올 때마다 리플 코인이 뭐 막 3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가는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BTC 차트에서 2만 사토시까지 가는 상승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엄청나게 그 믿기지 않을 수준의 펌핑이 나왔었는데, 저는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7년도 3월이라던가 18년도처럼 똑같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갈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때는 이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리고 이때는 뭐 투기판 아니었냐, 지금은 다르지 않냐 이러는데,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시장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이제 뭐 아직 여전히 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결국 이 투자의 어떤 수익이라는 거는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리스크랑 내가 바라보고 있는 리스크 차이에서 이 크기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황 색깔 부분 말고 나머지가 그 괴리감인데, 이 부분만큼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오리비 체인이랑 제가 클레이튼,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뭐 이렇게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금융까지 인정받고 완전히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게 안전자산이구나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걸 누구나 다 느끼고 있으시잖아요. 비트코인이 저는 초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서울 아파트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금융까지 가는 길이 아직 험난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현재 만약에 요만하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만해지고 또 요만해질 거다,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커지는 거는 당연한 시대 흐름이다라는 거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현대금융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아직 걸리는데, 그 길이 10배, 20배, 뭐 30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시점이 뭐 2030년이 될 수도 있고 2025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까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지점까지는 아직 괴리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더리움, 리플은 또 비트코인 다음 가는 이제 암호 자산들이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더리움이랑 리플 같은 경우에도 좀 괴리가 있어요. 클레이튼 같은 경우엔 클레이튼도 괴리가 있고, 오르비 체인 같은 경우에는 괴리가 더 크다, 더 갈 길이 멀다라는 거고, 여기 원숭이 보이시죠? 여기는 약간 그나마 비트코인은 사람 형태를 하고 있는데 오르비 체인은 원숭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여기까지 이제 나무를 타고 있는 사람처럼 되려면은 아직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더 걸린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이 오르비 체인의 이 가치는 지금에 비해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비유를 사람의 진화 과정을 비유해서 했는데, 굳이 따지면 뭐 이런 거죠. 뭐 아이폰의 역사라고 따져 보면은 뭐 이제 비트코인은 아이폰 10이고, 뭐 이제 이더리움 뭐 아이폰 5, 뭐 클레이튼은 아이폰 1세대, 오르비 체인이 이제 폴더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얼마나 많은 그 가치 상승이 많이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은 오르비 체인이랑 클레이튼이 저는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살아있을 자산이라고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했고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확신이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기대 수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굳이 오르비 체인이랑 클레이튼을 지금 팔지 않는다. 저는 오르비 체인도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들어갔고 클레이튼도 저렴한 가격에 들어갔지만 아직 저는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예, 그렇다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제 이건 이제 코인원 가서 살 수 있고요. 아마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링크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차트를 또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차트가 제가 지금도 이제 갈 길이 멀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도미넌스 차트가 아직 무너지려면은 시간이 한참 남았고,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알트코인들 자체적으로 전부 대부분이 거의 많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많이 오르질 않았거든요. 예, 지금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BTC 차트에서 리플이 바닥에 있지 않나요? 이 초록색 차트에서 차트를 깨고 내려간 지점이 이 부분인데, 이때가 리플 코인의 바닥이에요, 바닥. 그럼 바닥에서 이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많이 안 올라왔어요. 예,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더 안 올라간다라고 느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BSV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스텔라 한번 봐볼까요? 요즘에 좀 핫한 스텔라 차트는 이제 이걸로 보니까 좀 잘 안 나타나는데, 제가 보려고 여러 개 가져왔거든요. 네오코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18년도 1월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자산인데 네오코인이 저는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항선이 되게 많은 자산이에요, 이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8년도만큼 올라오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중간 채널까지는 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아직도 두세 배 정도 되는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디센트럴 랜드 봐볼까요? 디센트럴 랜드도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차트를 볼 수가 있지만 아직 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열려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요 보라색 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다음 강한 저항선, 그러니까 디센트럴 랜드도 전 지금 가격에서 한 2배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디센트럴 랜드가 굉장히 바닥을 찍어주고 잘 올라와주고 있는 자산인데 저는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체인링크도 되게 인기가 많은 자산이잖아요. 체인링크는 진짜 항상 보면은 상승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체인링크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체인링크가 거의 대부분의 자산 중에 가장 움직임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 그 사이클 상승장에서 채널이 있었는데 채널을 깨고 큰 상승을 해준 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주고 있는 그림이죠. 체인링크가 항상 고점에 먼저 다다르기도 하고 고점에 먼저 다다른 다음에 조정을 좀 해주거든요, 이제까지 패턴은. 근데 조정을 해주는 동안 알트코인 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못 오른 자산들이 따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기존 패턴은 그랬습니다. 뭐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자산, 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력분들이 하고 있는 그 패턴이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꾸준히 저는 관찰을 했고, 그 관찰 속에서 수익을 얻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영상 시작할 때 뭐 30배 수익을 늘렸다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거의 한 5개월에 한 번씩, 5, 6개월에 한 번씩 자산의 큰 상승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20년도 2월에 정말 자산의 제 초기 투자 대비 한 5배에서 6배 정도 되는 그런 그 상승을 맛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 6, 7월이었죠. 6, 7월. 2020년도 6, 7월쯤에 7, 8월이었던 것 같다. 클레이튼이랑 오르비 체인이 크게 상승하면서 그때도 제 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 4월에 제가 비트코인 저점을 잡으면서 그때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런 몇 번의 이제 성공 속에서 이제 그냥 상승장이 올 때마다 저는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 상승장에서도 저는 크게 부를 늘릴 거예요. 크게 부를 늘릴 거고, 저는 지금보다도 더 늘릴 겁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늘릴 거고, 앞으로도 이제 상승장이 몇 번 남아 있는데 분명히 구독자님들도 저 이상으로 많은 수익을 거둬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저는 고점에서 풀매도하거나 그래 본 역사가 없어요. 고점에서 풀매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도 제 자산은 잘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구독자님들도 분명히 해낼 수 있고 저보다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일단 다시 차트 좀 보면 체인링크도 잘 가지고 있다. 체인링크도 아직 상승력이 남아있고, 체인링크는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도 이제 그 다른 알트코인들은 꾸준히 가졌다라는 거고, 스와이프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굉장히 안 좋았었고, 안 좋았었지만 지금 가격 흐름 자체는 이제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고 있어요. 일단 보시면 저점을 깨고가 아니라 저점을 찍고 다시 저점을 여기서 형성해주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우상향하는 차트거든요. 저점을 올려주면서 고점은 이제 올려주는 이런 그림. 이게 바로 그 올라가고 있는 자산의 그 전형적인 형태인 거고, 스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한번 파워 있게 올라갈 때는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횡보하는 장을 맛본 분들이라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 7일 만에 3배가 올랐다. 단 7일 만에 3배가 올랐고, 거기에다가 한 달 만에 8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누가 스와이프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8배가 오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때 바이낸스 상장을 해서 이렇게 올랐던 건가요? 예. 제가 뭐 자세히 뭐 이때 상황은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바이낸스 상장하고. 근데 8배가 넘는 상승이 있었다. 한 달 동안.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끝까지 가보시라. 왜냐면은 이게 팔자마자 8배가 올라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죠?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 제로엑스 물리셨던 분이 계신데, 제가 제로엑스 여기 이 선 그어 드리면서 저점 선언을 했었어요. 저점 선언. 근데 실제로 뭐 운 좋게 그 저점 선언했던 게 맞았었고, 저점 맞고 그때부터 쭉 올라왔는데 지금 몇 퍼센트죠? 지금 74%죠. 예, 지금 상승력이 제로엑스도 전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이때 고점 라인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라는 거고, 제로엑스도 기대 수익이 거의 한 7, 80%까지는 갈 수 있겠다. 예, 앞으로 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장이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랬던 채널을 이미 깼고 에이다가 천장이 완전히 열렸네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전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까지 에이다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7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상승장이 7배, 6배 막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뭘 하더라도 기대하기 힘든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상황인데, 이거를 놓치면은 진짜 암호자산 투자하면서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너무 아쉽다. 저는 만약에 제 생각대로 안 올라준다라고 해도 저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조정이 오더라도 그냥 참을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오스. 이오스도 보니까 차트가 괜찮습니다. 이오스가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이제 우하향하는 차트 안에서 맨날 놀았었는데 그 차트를 좀 깨주는 모양이 나와줬고요. 지금 저항선 2차 저항선에서 맞아주고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만 쉬어주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오스 상승도 지금 기대되는 상황이고, 이오스가 그 18, 19, 20년도까지 그냥 흐름이 약간 계속 안 좋은, 19년도는 아니었는데 19년도 이제 중순부터 이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오스도 거의 2배 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기대 수익이 근데 아까 봤던 에이다라던가 그런 이제 알트코인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저항되는 부분이 많게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트론은 투자를 안 하는데 트론도 이제 그래도 인기 코인 중에 하나니까, 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오스랑 좀 비슷한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락 트렌드를 이제야 벗어났고, 이제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작에 벗어났었는데, 보시면은 이게 잘 안 그려지는데, 아, 아 진작 먼저 그려놨어야 되는데, 일단 얘가 이제 여기 요 아래까지 가야 되는데, 대충 이제 좀 그 어떤 의도인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는 상승이 있고 나서 쉬어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트론도 열렸다는 거고, 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지금 트론도 17년도 정고점 0.1달러인가요? 지금이 거의 뭐 135% 상승? 예, 거의 한 2배, 예, 2배에서 3배 사이까지도 전 충분히 지금 트론도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있다. 예. 트론도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미세고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미세고도 지금 기대 수익이 괜찮습니다. 차트도 좋고요. 오미세고도 채널 상단까지 쭉 갈 가능성이 남았다. 이것도 2~3배 정도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알트코인들이 다 2~3배 정도의 그 일반적으로 2~3배까지는 지금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에이다라던가 뭐 아까 리플이라던가 트론이라던가, 트론 아니었죠. 아까 리플 뭐 에이다 이런 친구들은 기대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천장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아직 굉장히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끝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미넌스 차트도 많이 내려오질 않았다. 지금 비트코인이 시장 지배력을 더 잃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2부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